먼저 소개를 해주신 우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좀 세션이 마지막 세션이라서 그런지 지체되었는데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마이크로 레조네이터, 마이크로 진동자를 가지고 이를 이제 고분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분석 장비로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진동자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진동자는 형태와 진동 모드가 다른데요. 위에서부터 첫 번째로 마이크로 캔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 타입 스위치로서 다음과 같이 위아래로 플렉슈럴 모드로 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카 마이크로 밸런스로 다음과 같이 원형 디스크의 홀스에 아래 위로 균이 정복이 패턴이 되어 있어 전압을 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어 모드로 진동하는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홀츠 튜닝 포크는 이제 포크 형태의 진동자로서 전압을 가할 시에 양쪽 두 개의 가지가 양면으로 진동하는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진동자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외부 질량이 이 진동자 위에 올라갔을 때 진동수가 바뀌는, 즉 질량 민감도는 캔틸리버가 가장 높고 그 다음 PCM, 그 다음 홀츠 튜닝 포크 순이고요. 반대로 이제 가격 측면이나 사용자의 편의성을 따질 때는 홀츠 튜닝 포크가 제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랩에서 이제 이런 진동자를 하고 있는데 이 중 마이크로 캔틸리버와 홀츠 튜닝 포크를 이용하는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캔틸리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빔 타입의 구조체로서 두 가지 모드로 저희가 측정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정점 모드에서는 왼쪽 그림과 같이 어떤 물질이 올라갔을 때 생기는 표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캔틸리버가 휘게 되는데요. 이러한 캔틸리버 휘어짐을 측정함으로써 그 위에 있는 물질의 표면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다이나믹 모드, 동적 모드로서 다음과 같이 물질이 올려졌을 때 그 캔틸리버의 진동수 변화를 통해 그 물질의 질량 정보나 모듈러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분자가 다음과 같이 캔틸리버 위에 올려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바이레이어 구조체가 되게 되는데 이때 온도를 올리게 되면 고분자의 팽창 개수와 실리콘 캔틸리버의 팽창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고분자인 경우가 더 높게 돼서 다음과 같이 한쪽 방향으로 휘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동시에 온도에 따라서 고분자의 질량이 바뀌거나 모듈러스가 변화될 때는 진동수 또한 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듈을 통해서 고분자의 열 기계적 물성을 온도에 따라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나노메카니컬 썸머 애널리시스라는 NTA 기법이라고 저희가 여기서 명명하고, 이러한 기법은 아주 소량의 미세의 시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열적, 기계적 물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폴리스타일의 시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했을 때 온도에 따른 휘어짐과 진동수 변화를 관찰한 결과인데요. 폴리스타일의 경우에는 약 100도씨에서 유리 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고 그 전후로 기계적 물성과 비계적 물성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휘어짐이나 진동수의 변화가 급격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상전기 외에 저희가 외부 변이를 조금 조절해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지 사람도 누구나 늙게 되는데요. 고분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지거나 분해되는 그러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에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에이징은 종류에 따라 피지컬 에이징과 케미컬 에이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피지컬 에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역적인 반응으로서 그 중에 하나로서 예를 들어 일정 온도에 계속 유지시키는 경우, 즉 일정 온도에서 어닐링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피지컬 에이징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 케미컬 에이징 같은 경우는 외부에 빛이나 아니면 외부 솔벤트 베이퍼를 노출시켰을 때 생기는 변화로서 비가역적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외선을 쪼였을 때 고분자가 분해되는 현상을 케미컬 에이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폴리스타이렌 고분자를 아까 마찬가지로 코팅한 그래프가 검정 곡선인데 이후에 특정 90도에서 어닐링을 시켰을 때 시간에 따라서 휘어짐의 곡선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이 곡선에서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추이를 하게 되면 표면 스트레스나 아니면 유리 전후 온도가 변화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외선을 쪼였을 때
마찬가지로 헤어진 곡선이나 진동수 곡선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이 물질의 표면 스트레스나 모듈스 변화를 통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고분자 필름의 상전이었다고 하면 저희는 고분자 용액 리퀴드 용액 송에서의 상전이 또한 보려고 했었는데요. 용액이라 하는 용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전이 보이는 물질로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블록공조합체 중 하나인 플루로닉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졸에서 마이셀 겔 상태로 페이지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 변화는 농도에 따라서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용매가 휘발되게 되면 이러한 상전이를 관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캔틸리버 위에 이러한 수용액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용매가 휘발돼서 농도가 바뀔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캔틸리버 내에 채널을 파괴돼서 리퀴드 흘림으로써 캔틸리버 내에 그 샘플을 로딩하였고 이 온도에 따라서 진동수 변화를 통해 이 물질의 졸과 말실, 겔로의 페이지 변환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동자로서 콜츠튜닝 포크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츠튜닝 포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크 형태까지로 된 진동자인데요. 앞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압을 걸게 되면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가지가 떨게 됩니다. 이 위에 이제 와이어를 형성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진한 고분자 용액을 떨어뜨리고 얇은 글래스 팁을 통해 그 고분자 용액을 끌어당기게 되면 고분자 와이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은 약 수마이크로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QTF 위에 만들어진 와이어를 로딩하였습니다. 이후 진동수를 보게 되면 고분자와 와이어가 연결되기 전보다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QTF의 진동수는 다음 식과 같이 스티프니스, 경도의 효과랑 질량의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고분자 와이어의 질량은 초기에 QTF, 트윈포크의 질량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질량 효과는 아주 적다고 할 수 있고 이에 고분자 와이어가 올려진 후 진동수의 변화는 고분자 와이어의 스티프니스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고분자 와이어를 올려놓고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진동수 변화를 통해 이 고분자 와이어의 모듈스를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온도 범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온도 범위뿐만 아니라 극저온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QTF 자체가 아주 소형하기 때문에 기존 사용 장비와는 달리 온도 변화를 시키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액체 지수를 이용해서 극저온까지 내리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 고분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거미줄과 같은 와이어 타입도 QTF 위에 올려서 그 거미줄 와이어의 모듈스 또한 관찰할 수 있었고 외부의 수분이나 에탄올의 노출 시에 생겨나는 진동수 변화를 통해 이 거미줄 같은 타입의 그 수분에 대한 민감도나 에탄올에 대한 민감도를 또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센서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거미줄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조금 가는 시간이 빠르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고분자를 연결한 경우 외부 기체 노출 시에 진동수 변화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이 느리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외부 기체가 고분자 와이어에 침투됐을 때 아주 확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를 저희는 센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반응 시간이 느려서 문제점을 닥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고분자 와이어의 그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분자 와이어의 크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특수 마이크로 이하로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스핀 코팅 방식으로 고분자 용액을 얇은 나노 사이즈 두께의 필름으로 만들고 이를 QTF에 올린 결과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로딩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 이를 외부 기체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빠른 반응 시간을 가진 센서 플랫폼으로서 이제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후 이러한 변화량을 또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단순 고분자 필름이 아니라 그래핀을 층을 삽입하는 연구도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삽입하였을 경우 앞서 스핀 코팅 방식에서 그래핀을 생산하는 CVD 방식을 추가하여 그래핀과 고분자 이중층 바이오를 만들었고, 이를 QTF에 올린 후 센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앞서 보여줬다시피 단순 고분자가 코팅된 덩어보다 더 3배 증가한 진동수 변화량을 추이를 볼 수 있었고, 따라서 이렇게 고분자와 그래핀 이중층을 이용하여 만들었을 경우에 더 센서로서 더 민감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랩에서 이제 다양한 진동자 중에 3가지 종류 중 캔틸리버와 튜닝 포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각각의 진동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질의 물성을 측정하거나 이를 센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